자, 여러분들 지금 줄 이야기 언제 나와요? 지질력이 언제 나와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 이야기 꼭 하고 가야 돼요. 윤석열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 한일 무역 전쟁이 2주년 지났잖아요. 네. 2주년 지났는데 사실 청와대에 있는 수박도 문제죠. 그럼요. 뭔 말이냐면 일본이 무역 전쟁 하니까 그냥 외교적으로 해결하시죠.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야. 아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처음에는 그런 건의를 했을 때 침묵을 했다. 음. 근데 이 침묵은 대단한 분노다. 그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성정이 누구한테 그렇게 화를 안 내거든요. 음.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거스르는 어떤 시도들이 오면 침묵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박들은 계속 외교적 대응을 건의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회의를 다 소집해가지고 질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진짜 보수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가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혼재돼 있잖아요. 네. 일본과에 있어서 일본을 편을 들거나 우리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 굴종해야 된다고 하는 건 그냥 사대주의자고, 그렇죠. 진짜 보수라고 하면 일본이 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국 탓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어. 네. 무역 전쟁이긴 하지만 그럼 거기다 가갖고 외교적 해결이라는 게 무릎 꿇자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으니 예. 용서해 주십시오 할 줄 알았더니 문 대통령이 아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본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승부처라고 하는 생각을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는 관료주의 폐해를 갖다 눈앞에서 본 거예요. 야, 니들은 그 코끼리랑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코끼리 족쇄를 채워놓잖아요. 커서도 족쇄를 풀어놔도 가질 못해.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지 몸이 그렇게 커져서 그야말로 한 발로 그냥 다 짓눌러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사실도 기억을 못해. 그냥 어렸을 때 코끼리 두드려 맞던 그 기억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족쇄를 끊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을 발로 눌러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덩치가 됐다는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국민들을 믿지도 못하고, 국민들은 개돼지라고 생각하거든. 걔네들 생각은. 그러니까 내가 엘리트 짓을 하고 내가 기득권들을 갖다가 계속 빨대 꽂아서 쫙쫙 빨아먹을 수 있게끔 그 밑에서 자기들한테 고요를 선사하는 그런 존재로만 국민들을 보니까 국민들을 믿고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어떤 세대를 견디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래 갔던 100년 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30년을 버티기도 힘들고, 이 어떤 의미에서든 소부장 산업 전체 정말 일본이 잘했었고 다른 나라도 강하게 나가는 나라들이 많아서 시총 1조 원 이상 나가는 금액들을 갖는 기업들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중견기업이라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그래서 관련 분야가 10개 조금 넘는 13개였는데 지금은 30개를 넘어서 31개가 됐습니다. 이게 갖고 있는 바는 전폭적으로 국민들이 밀어줬고 제조업에서 다소의 소재만 바뀌어도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참아내고 그 길 일본을 이번 기회에 몰아내고 제대로 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이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그렇게 이겼는데 대통령의 의지, 리더의 의지가 없었다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소부장 독립운동이라고 표현하다만 맞아요. 그거 정말 진짜 그 맞는 제대로 된 말이에요. 워딩이에요. 네. 오랜만에 이런 워딩을 봅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소부장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말은 언론이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사실 언론에서 이런 평가들이 나와도 100번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박수현 수석의 그 글로써 겨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참담한데 어쨌든 이 소부장 독립운동을 통해서 2년 동안 우리가 이뤄낸 성과가 엄청납니다. 관련 특허가 271개가 늘어났어요. 그럼. 특허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도 산업연구원에 있는 연구원의 이름 말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대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랍지 않아요? 기억해야 될 게 그렇게 한일 무역 전쟁이 처음 발생했었을 때 우리의 국책 연구기관들은 우리가 맞서면 진다 했습니다. KDI 같은데 다 없애버려 그런 데들.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산업 자체가 침몰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경쟁을 갖고 있는 휴대폰 분야에서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개소리들 한 거야. 그러니까 네. 제대로 예측도 못하고 그들은 그저 일본이 큰 나라에서 걔네들한테 왜 돈을 줘가지고 걔네들한테 연구를 왜 시켜? 난 KDI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해. 거기가 1년에 얼마나 먹는 줄 아세요? 거기 없애고 차라리 그냥 직접 R&D로 투자를 해줘 기업들한테 중소기업들한테. KDI가 존재했던 이유는 박정희 시대 때 경제관로 엘리트를 키워내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할 때 대가리 쓰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릇 짜자 했던 때입니다. 근데 요즘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직접 유학 갔다 온 것들도 많고 당연하죠.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창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분석하고 얘들이 맞추는 게 예측은 못 맞추고 지난 거 분석하는데 그 지난 분석도 옳지 않고 편향돼서 나오고 있어요. KDI 출신에 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많습니까? 이게 윤희숙, 모두 유승민 다 어떤 새끼들인지 윤희숙 봐봐. 대선 출마했다가 기도 안 막혀가지고 황교안 나온 것보다 더 기막혀. 아, 이 무슨 코미디야. 대선 출마 이유를 내가 알려줄까? 네. 윤 씨여서요. 윤씨 아주 윤 씨 성시대다. 아주. 야 연병들을 내 파평 씨라서. 근데 문제는 윤석열 이 모질이가 내가 봤을 때 쿨한 스타일이 아니고요. 머릿속에 온통 잡념으로 가득한 자야. 네. 한일 관계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 부르다 망가졌다 이렇게 설명했잖아. 그걸 윤봉길 기념관에서. 친지 않고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윤석열이 딱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일본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당연하지. 정치적 해결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한국의 판결도 다 무효화시키는 응. 뭔가 방법을 찾아내겠지. 그게 조폭이야. 이미 조폭이 지금 무릎 꿇은 거예요. 지 형님한테 가가지고는 형님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새끼들 전부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새끼 중에서 발목자라는 놈이 있다고요? 잘라 발목. 이거잖아. 윤봉길 기념관에서 할 소리야 그게 정말로. 이게 전형적인 조폭 정신이야. 조폭도 대가리가 있으면 요즘 이렇게 안 해. 사업가인 척하지. 그러니까 대가리도 없는 조폭이지. 정말. 근데 이제 이 주제의 마지막 이야기 좀 해드리면 중국은 진짜 요즘에 그게 어마어마하대요. 젊은 청년들의 애국주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예. 팬덤이 연예인이 아니고 예. 국가를 좋아하는 팬덤이 생겼다는 거야. MG 세대들이 특히 그렇다고 그렇지. 하죠. 우리나라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봐요. 뭐 부동산이네 공정이네 이야기 하시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나라가 생긴 지 한일 병합된 지 10년 뭐 이렇게 그 기간. 한일 병합이란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배워서 그래. 옛날 사람이라. 얘기야. 이제는 실수한 거지. 그 일본 일제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강점이라고 할게. 일제 강점. 일제 강점. 그럼. 깜짝 놀랐네. 예. 나 지금 정신이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것도 이해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수정 안 해주면 또 이거 갖고 또 씹으려. 또. 그러니까. 병탄 뭐 이런 이야기도 쓰고. 맞아요. 자, 문제는 그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일본 관계를 떠나서 정말 자랑할 만한 문화, 의료, 방역, 경제 다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건 모든 부분에 약진하고 있죠. 부동산 하나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부동산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어제 했던 저 부동산 관련한 방송 보시면 다 네.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 이제 미국도 37% 올랐대. 그럼 미국 욕해라 좀 제발.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었으면 완전히 헬이었을 거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니까 이만큼 오른 거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젊은 층들이 보기에 이런 정부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냥 꼴 보기 싫어 그냥 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최소한 이 정권 자체에 그 결은 살아있고 예. 싸워서 이기는 것만큼 멋진 게 있어요? 당연하죠. 그 싸워서 전쟁도 아니고 경제로 싸워서 일본을 이겨내서 지금은 그 G7 가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더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은 등을 돌린다? 이해가 됩니까?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를 봐봐요. 걔네들은 바보
등신이어서 그렇게 대접을 해줬겠습니까? 그냥 쉽게 보면 아시아에서 일본이 제일 큰 나라고 중국은 무시 못하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국이 성과 거뒀던 거 그게 리더의 역할이라는 걸 G7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 더 반길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정말 강소기업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기업들이 많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이게 어떤 식으로든 한국과 연을 맺고 싶은데 지금이 정말 좋을 때라는 거죠. 그럼요. 그런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가 힘든데 그렇게 해놨던 거 아마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본과 같이 맞서 싸웠을 때 그게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잘 싸우는 리더 그러면서 묵묵하게 잘하기 때문에 존중받고 존경받았었다는 걸 알면 우리가 결국 잘하면 20대가 돌아와요. 아니, 그냥 쇼만 안 하면. 딴 거 다 떠나가지고 그 일본으로부터 소부장 독립을 하자, 일본으로부터 자존심을 갖다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테마를 가지고 국민을 통합시킨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동안 얼마나 난리쳤어 언론에서. 그렇게 언론이 난리쳤는데 아직까지도 일본 불매운동 하고 있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가 사라졌다니까. 그 틈새를 타고 우리나라의 수제 맥주들이 얼마나 약진했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조중동과 보수들은 일본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진다는 얘기를 지금도 떠들고 있어요. 유니클로 홍보해주고 있더라고 지금도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 1년 뒤 한국 해가면서 글 썼던 칼럼들 기억나십니까? 정말 일본 그 밑바닥에서 헐겠다. 그만 좀 빨아라 하는 얘기하던 예,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있었는데 말이에요. 예. 자, 이 정도의 뭐 이게 국뽕이라고 느끼십니까? 현실이든 걸. 현실이자 보셨잖아요. 우리가 봤던 국뽕은 G7에서의 문 대통령의 위치예요. 그 정도 되는 위치에 바늘에 올려놓은 대통령을 뭘 정권 교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개소리들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있는 윤석열 씨한테 그게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검찰청 같은 데 처박혀 있으니 한일 무역 전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 빨리 더 많이 출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연하면 출연할 때마다 점수가 볼 때마다 깎겠던데. 비교가 힘들라고. 아니 얘는 좋아하는 양주가 뭔지 좀 되게 궁금해요. 사토리 양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일본 술 좋아할 거야. 그리고 저는 진짜 윤석열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세상에 구수를 하면서까지 관악동 고시원 주변에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특히나 1985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0 한 2년까지는 그 동네 막걸리집마다 죽창가를 그날 하루 안 부르는 팀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팀 중에서 죽창가를 안 부르는 팀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이상한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는 놈이야. 죽창가를. 내비둬.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떠들고 앉아. 그 정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면 외교 나가도 쪽팔려. 아니, 죽창가가 무슨 뭐 빨갱이들이 나와가지고 자본가들의 배때기를 쑤셔라라는 그런 식의 가사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 동학농민운동과 그 이후에 그 몇면이 이어온 그런 그 잘못된 압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 독재와 또 그 일제의 압제 이거를 갖다가 상징화시킨 그런 노래인데 독재를 갖다가 규탄한다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애들을 갖다가 징치하겠다라고 하는 놈이 나와가지고 죽창가를 갖다가 오케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알겠습니다. 자, 동학혁명이요. 동학운동이라고 죄송합니다. 동학혁명. 예. 또 운동이라고 시비 거는 분. 형이랑 나랑 비슷해 지금. 방송 많이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미친놈들 그냥 미친 소리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